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뇌우젠과학학원 교무부장 오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6월 4일 치러졌던 2026 고3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원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지구과학원은요, 3월이나 5월에 대해서 생각하셨다고 하면 조금 학생들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당황할 수 있었을 텐데요. 3월이나 5월에 비해서는 주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워낙 3월, 5월이 기본 개념을 묻는 형태였고요. 평상시에 6월 학평과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 즉 주요 문제에서는 수능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구과학은 새로운 그래프나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반드시 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 그리고 자세한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단원별에서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머릿속에 채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나가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계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지구과학에서도. 근데 딱딱 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답을 수월하게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번 6월 학평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범위 차이 안에서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푸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상 등급 컷은요, 1등급은 45점입니다. 요거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번 6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대거 투입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과학에 대해서 1년 정도 더 공부한 재수생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은 40점, 3등급은 35점이라는 건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분포도에서는 아무래도 재수생이 유입됐어도 문항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낮게 형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4등급 29점, 그리고 평균은 25.5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문항을 좀 보시면 지구과학은 크게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의 고체지구, 그 다음 2단원은 대기와 해수, 3단원은 우주 파트인데요. 우선 1단원 고체지구 부분에서 7번 문제에서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질시대가 워낙 외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생물 속의 수의 변화, 조금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의 고지자기와 복각, 20번의 절대연령은 워낙 항상 나오는 지구과학의 킬러로서 작동하는 문제고요. 고지자기와 복각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을 실수하게 만든 무언가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절대연령은 계산 과정을 좀 복잡하게 딱 떨어지지 않게 내므로써 학생들이 20번까지의 시간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2단원 대기와 해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6번의 온대저기압, 그리고 13번의 대기대순환 정도가 조금 새로운 그래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원의 우주 파트는 원래 어렵습니다만 14번의 별의 진화, 그리고 16번의 우주 팽창과 파장 변화, 특히 16번은 이제 처음 느꼈다라고 처음 이런 문제 유형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18번의 외계행성 탐사,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기출된 수능 문제 수준 중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번의 별의 물리량도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항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1단원 7번의 지질시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추충, 삼엽충, 완종류,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외울 때 전부 다 고생대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요. 언제 출현해서 언제까지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화석을 자세하게 좀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아무래도 오답률이 높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고지자기와 복각,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입니다만 요 A의 위치가 기존의 문제들은 현재 위치였는데 지금은 5천만 년 전의 위치 이렇게 나오면서
요 고지작이 극의 이동에 대해서 평상시랑 똑같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0번의 절대 연령은 방사성 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나와 있는데 요 3까지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반감기를 구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가 4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한 범위값,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값이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마지막이라 시간도 없는데 더 난이도가 높게 느꼈을 걸로 보여지고요. 2단원 파트에서는 이 온대저기압 그래프가 평상시랑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그래프는 학생들이 기출에서 처음 봤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13번의 대기대순환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북쪽 남쪽으로 향하는 바람의 방향 문제는 그동안에도 기출이 좀 많이 됐거든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남극 순환류가 어디에 있는지 해수의 흐름을 안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3단원으로 가면 물론 3단원은 뭐 은하부터 워낙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별의 물리량부터 뭐 별의 진화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킬러는 요 문항이었습니다. 18번 문항. 아마도 이 18번이 그동안 기출문제로서 나온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그거를 이해했다고 쳐도 이 문항을 시간 내에 또는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번을 풀기 위해서 19번, 20번에 시간을 못 쓴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9번이 별의 물리량이고요. 반지름, 절대 등급, 지구로부터의 거리. 최근에는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도 학생들이 또 물론 이 앞에 있는 18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계산을 하면서 시간은 갔는데 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등급 컷에 대해서 현역들은 현재 고3들은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요 자기가 지금 어떤 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개념이 지금 비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을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의고사였습니다.